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페나께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MSCI 지수 관련해서 그 지수가 변경되는 시점에 다음번 지수 변경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 공모주 관련해서 IPO 주식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정도만 알면 천년만년 해먹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미리 올라옵니다.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죠.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먼저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내가 청약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만약에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기업이 대기업 계열이면 그냥 청약하세요. 청약하면 거의 90%는 그 시가가 떠서 시작하는 성공되는 청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장이 됐을 때 덩치가 막 2, 3조 이상인가? 그러니까 IPO 시가총액이 2, 3조 이상이면 이게 떠서 시작할 때 시가총액이 한 3조, 4조 되면은 이 정도 덩치가 커져버리면 코스피 지수나 또는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벤치마크 플레이 하는 애들이 이게 신경이 굉장히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크 플레이어 하는 애들도 청약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기업 계열이면 청약해야 되고, 대기업 계열이 아니더라도 상장시 덩치가 크면은 무조건 청약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장시 덩치가 크지 않고 대기업 계열이면은 그래도 청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대기업 계열이 아닌데 시가총액이 작으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장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지, 유통 물량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막 체크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라고 한다면 대기업 계열이고 시가총액 덩치가 크고 이게 엔드 조건으로 교집합이 되면 무조건 청약입니다. 그냥 뭐 투자 설명서고 뭐고 자세히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청약 넣으면 돼요. 거의 90%는 성공합니다. 이제 APR 같은 경우가 대기업 계열이 아닌데 덩치가 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죠. 시가가 그 상장하고 나서 시가가 이제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계열이면서 덩치가 크면은 가장 금상첨화인데, 그게 이제 현대마린솔루션이고 이런 게 많이 없어요. 만약에 또 다음번에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계열은 아니지만 상장 시에 덩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닥치고 또 청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1번과 2번이 교집합이면 좋겠지만, 교집합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계열이거나 또는 대기업 계열이 아니더라도 덩치가 크면 청약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이런, 그리고 유통 물량이 좀 적냐 이런 것들도 막 체크를 해야 되는 복잡함이 있다. 이제 상장 당일날 어떻게 이제 이 IPO 주식들을 매매를 하냐면, 일단 덩치가 커야 돼요. 덩치가 커서 현대마니솔루션을 예를 들어보면 코스피 지수가 첫날에는 이 코스피 지수 산정하는데 영향을 안 줘요. 그 말은 첫날에 이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플레이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첫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첫날 매수를 해야 이 시가총액 비중만큼 매수를 해야 자기가 이제 시장 대비 언더할, 그 다음 날부터 시장 대비 언더할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엄청 커서 코스피 막 지수 시가총액 상위 한 200등 안에 들어가서 코스피 200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다가 거기에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첫날은 안 주니까 첫날 무조건 이제 벤치마크 플레이어 하는 애들은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유통 가능한 물량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오전 언제쯤에 이제 거래량이 다 터지느냐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유통 가능한 물량만큼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째려보면서 매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IPO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금 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게 현대마니솔루션이고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에서 내려가다 보면, 자, 일반 투자자한테 몇 주를 배정했느냐,
235만 주 배정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확약 거래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보유예수를 건 거고, 여기 미확약을 건 애들을 합산을 해보면 219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쳐보죠. 요 두 개 합치면은 450만 주예요. 그리고 그 확약을 건 것까지 합치면은 720만 주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야, 요 물량 정도가 시장에 나왔는지를 보면 되겠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현대마린솔루션의 이건 이제 네이버이고, 이게 분봉 차트인데 한 12시부터 막 올라가요. 왜 12시부터 올라갔을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간별 시세고 거래량이에요.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중요한 거래량이 450만 주 정도인데, 이 450만 주가 딱 터졌다고 그때부터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45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 압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 시장에 팔 놈들은 팔았고, 미확약 걸어서 팔 놈들은 팔았다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패시브 자금이든 아니면 벤치마크 플레이어든 이 코스피 지수가 신경이 쓰이는 이 펀드 매니저들은 오늘 첫날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한 500만 주쯤 되니까, 이때쯤 되면은 거의 이제 다 샀겠는걸 생각하고, 다 팔 놈들은 다 팔았겠는걸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500만 주 넘어가고, 이 순간부터 50만 주쯤 되니까 매수 압력이 계속 세지면서 이 주식이 이제 12만원대로 올라가는 거죠. 장중에. 600만 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0만 주쯤 다가오면은 이제 이게 유통 물량이 700만 주 정도였으니까, 그 700만 주 유통 물량이 여기 보시면 720만 주잖아요. 이 유통 물량까지 채워지니까 이제 매수 압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거는 거래 다 됐다, 손바뀜 다 됐어, 팔놈들 다 팔았어, 이제 난 사야겠어,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막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어떤 거나 똑같아요. 아마 다음번에 K뱅크가 뭐 상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K뱅크도 시장에 들어오면 덩치가 엄청 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도 유통 물량 체크하고, 그 유통 물량이 장중에 거래량이 충분히 터졌느냐, 유통 물량 두 가지로 체크해야겠죠. 첫 번째는 실제 확약이랑 미확약이랑 발라가지고 체크하는 거, 또는 그냥 진짜 유통 물량, 그 유통 물량까지도 거래량이 다 터지면 시장에서는 안도하고 애들이 막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 평생 해먹을 수가 있어요. 상장 당일에 어차피 펀드 매니저 애들은 첫날에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첫날 매수해야, 만약에 그 다음날 이 현대마린솔루션이 붕 떠서 시작해버리면 자기가 이제 조선업 쪽에서 언더퍼폼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선업 시장에 언더퍼폼을 하거나 아니면 조선업 섹터에서 언더퍼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MSCI 페나케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요렇게 청약할 때는 대기업 계열이냐, 상장시 덩치가 크냐, 그 다음에 뭐 덩치가 크지 않다면 유통 물량이 적냐, 이런 걸 봐야 되고, 트렌드가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상장 당일에는 이 BM 매니저들, 벤치마크 플레이어 매니저들이 살 수밖에 없는 주식만큼 덩치가 크냐. 특히 이제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조 이상이 돼버리면 그 어느 정도 이 다음번 이 패시브 자금들이 살 수밖에 없는 MSCI 지수 편입 대상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이제 적으니까 유통 주식 수가 이제 2.7조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상장 당일에 이제 매매할 때는 시가총액이 크면은 일단 벤치마크 플레이어가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유통 물량을 체크하고 그 유통 물량이 충분히 거래 터지는지를 오전에 체크하면 된다. 그 유통 물량이 거래가 터지면 그때부터 째려보면서 막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